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가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돼 무성한 뒷말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2015년 9월 황하나 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는 조모 씨가 등장합니다. 조 씨는 결국 황하나 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황 씨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2017년 황 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황 씨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을 건네받았다는 조 씨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마약을 건넸다는 황하나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과 베프,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야 하고 과시하는 녹취까지 공개돼 사실과는 별개로 무전 유죄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MBC는 지난해 4월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 다 안고 가면 1억이라는 제목으로 황하나 씨가 조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약 투약 현장에 황하나 씨와 조 씨 외에도 김모 씨가 같이 있었고 셋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게 MBC 보도 내용입니다. MBC는 그러면서 김 씨의 지인 말을 인용해 황하나가 조 씨를 집으로 불러 현금을 주며 내가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 조 씨가 주변에 황하나로부터 5만 원권으로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황하나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재수사 결과 황하나 씨와 조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점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씨가 황 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 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수사 끝에 구속 수감된 황하나 씨는 구치소에서 1심 결심 공판까지 매주 1개꼴로 모두 17통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전 언행으로 봤을 때 황하나 씨가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 것인지 재판 전략으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는 데 성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황하나 씨를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당시 수사팀들에 대해선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